안녕하십니까. 안세 해교원의 대표 박인종회사입니다. 오늘 제 687강은요. 종합소 신고시 실제 기장을 할 것이냐, 기준경비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것이냐에 따른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안세책임자는 5월 초에 이렇게 규진경비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업종마다 뭐 수천 개 업종에 대해서 매출액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쭉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준경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정한 매입생계한수 비용이나 인건비, 임차료 같은 걸 제외하고 나서 일정한 비용만 이제 기준경비율을 하고 나머지 1, 20%는 이익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단순경비율은 이제 모든 매입 비용과 인건비와 이런 걸 전부 다 비용으로 보고 다 그래서 단순하게 얼마 정도를 보고 나머지 한 20% 차액만 이익으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둘 다 뭐 이래저래 비슷하지만 이 입주인 경비를 많이 입수할수록 기준 경비율은 좀 작으니까 이익률이 작게 나오고, 단순 경비율은 이제 모든 비용을 다 해주니까 이익률이 이제 좀 나오죠.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총 매출이 있으면 이 입주인 경비인 매입생계한수 경비, 임차료 이런 걸 따져서 기준 경비를 약간 약하게 잡고, 단순 경비율은 이제 모든 비용을 다 비용으로 잡으니까 단순 경비율이 꽤 크게 나와요. 근데 임대업을 좀 중심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이제 생활수에서 이익을 좀 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대죠. 임대업은 보통 단순 경비를 한 50%쯤 치고 기준 경비를 20%쯤 쳐요. 기준 경비 20%쯤 친다는 얘기는 이제 입주인 경비가 꽤 많으면 이제 한 40%다 그러면 이제 60%까지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찍으면 이제 이게 이제 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없어요. 이럴 때 이제 20%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40%니까 이익률이 60%씩 나온다. 이게 단순 경비를 하면 50%니까 이익률이 50% 나오고, 이 기준 경비를 하면 이익률이 60% 나오고 해서 이제 조금씩 틀릴 수가 있다. 그건 이제 그 계산의 상황이나 실제 매출액이나 이제 비용을 입증하는 상황에 따라 틀려진 것이다 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래 기록에 장부 작성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잘 못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말이 쉽지 그걸 다 입력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족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다. 1년에 또 이 각 사업자들은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하다 보면 망쳐먹죠. 그래서 외부 세무 대리하는 직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700만 사업자가 다 맡기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단순 경비를 하자는 것은 뭐냐? 소규모 사업자이다. 이게 직전연도 기준에서 6천만 원, 일반 농업, 임업, 제조업, 도소면 3,600만 원, 서비스업 2,300만 미만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은 총 수익 금액에서 1 빼기 단순 경비율을 하면 이것이 바로 이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고, 중규모 사업자들은 뭐냐? 직전연도 기준 이제 이런 농업, 임업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상, 또 제조 도소면 3,600원 이상, 서비스업 2,400 이상의 경우 중규모 사업자들은 이제 총 수익 금액에서 실제 입증된 경비 이런 매입생계한 임차료를 빼기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약한 기준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과세소득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게 큰지 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비교해보면 알아요. 다 그래서 이제 기준 경비를 하는 사업자들은 너무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수익 금액 빼기 입증 금액 빼기 막 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단순 경비를 한 금액보다 2.8배 내지 복식부 비용이자 3.4배를 최대한으로 하는데, 여기 2.8배나 3.4배를 했으면 이게 거의 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이 어떤 금액에 2.8배나 3.4배로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브래킷에 이만큼 초과되면 안 돼. 초과될 수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년도 수익 금액이 대규모의 금액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농림임업은 이제 3억, 그다음에 일반 제조나 도소매업은 1.5억, 서비스업 7,500 같이 복식부기무사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이 당년도에 매출액이 된다. 그럴 때는 무조건 기준경비율 제공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정을 하면 이것이 이제 이 실제 기장을 한 게 아니니까 이제 무기장 가산세 이런 거는 항상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 기장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걸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장을 나가는 비용 얼마 안 되는 것보다 가산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산세 내는 거 20% 내는 것보다 실제 기장 맡기는 것이 뭐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싸다는 얘기죠. 이렇게 맡기고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다 할 때는 단순경비율과 실제 기준경비율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부세청 자료로 다 나오니까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서 찾아가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또 어려워요. 내가 어느 업종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세무 회계사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안세균 대표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